안녕하세요. 스포츠업입니다. KBO가 올해도 역시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윤성한 승부조작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코로나 매뉴얼을 무시하고 리그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요. 이번 리그 중단의 시발점은 NC 소속 모 선수가 호텔로 지인을 불러 술자리를 만들었던 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인이었던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고 NC 선수들도 확진이 되면서 리그 중단까지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건데요. KBO의 사건 사고는 오래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부터 중범죄,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 큰 범죄자까지 총 6건의 사건 사고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 사고의 주인공은 김상현인데요. 김상현은 2016년 6월에 익산의 한 주택가에서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신고를 했고 차량 번호 추적을 통해 범인을 잡았는데 그게 김상현이었던 거죠. 그는 커피를 사러 나갔다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그랬다며 인정을 했고요. 이날 김상현은 장인어른의 차를 타고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이후 임의 탈퇴를 당한 김상현은 향후 다른 구단을 찾지 못하고 독립구단에 들어갔다가 야구 생활을 접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인천의 배팅 연습장과 아카데미를 오픈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건 사고의 주인공은 김동주입니다. 두산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두산이 범죄두가 되는 것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선수죠. 김동주는 간통주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학생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갈 곳이 없어지자 전부인 천모씨 집에서 얹혀 살며 전 장모의 헌신적인 지원을 받으며 팀 내 중심 선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주의 외도로 임신 중인 전부인 천씨와 아들을 버렸는데요. 연봉의 50%를 위자료와 양육비로 지급한다고 했다가 은퇴 소송까지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처가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전처와 아이들을 만나지 않아 비난을 받았는데요. 또 2007년에는 다른 여성과 재혼까지 했습니다. 이후 2015년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야구 아카데미를 열어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아이들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자, 이상 김동주였고요. 세 번째 사건 사고의 주인공은 장성호 선수입니다. 2015년 장성호의 전 여친이 헤어진 것에 대한 복수로 사생활 폭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장성호가 롯데 치어리더 박기량을 비난한 문자가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자의 내용이었는데 박기량은 이에 루머라고 고소를 하게 되고 장성호는 벌금 700만원과 출장정지 50경기, 사회봉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직업이 서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많이 불편한 관계이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선배 포수 강민호 선수를 뒷담화했던 이력도 있던 장성호 선수이기 때문에 인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건 사고는 전 넥센 현 키움 히어로즈의 조상우와 박동원 선수입니다. 2018년 5월 23일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가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시즌 중이었고 선수단 숙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두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피해 여성의 지인이 조상우가 강간하는 것을 보았다고 자신도 당할 뻔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고 선수들은 징계도 풀려서 2019년 시즌에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서게 됐죠. 다섯 번째 사건 사고는 강정호입니다. 2006년에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 넥센을 거쳐 피츠버그까지 갔던 실력파입니다. 먼저 성폭행 혐의가 있는데 2016년 6월 17일 시카고 원정 경기 이후에 미팅 어플을 통해 23세 백인 여자에게 알코올성 음료를 줬고 여성은 곧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후 강정호가 성폭행을 했다고 신고했는데 이 여성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다가 잠적을 해서 잠재적으로는 혐의자로 분류 중이라고 하고 있죠. 또 다른 사건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강정호는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됐던 이력이 있는데 2016년 12월 2일 새벽에 음주운전 사고로 삼진아웃이 됩니다. 사고 후 도주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블랙박스 확인 결과 거짓으로 밝혀져 커리어에 치명타를 입게 됐죠. 그는 야구로 보답하겠다고 했지만 범죄자는 범죄자입니다.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되죠. 강정호는 신체의 방망이와 술로 추락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사고는 정말 괴물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이호성은 1990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하고 데뷔 시즌과 2년차 징크스도 극복하고 2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해태의 주축 타자였습니다. 1990년대 해태는 우승을 4번을 했는데 이호성이 주축일 때 나온 결과였죠. 팀이 장사였는데 못을 엄지손가락으로 받고 조폭과 1대4로 싸워서 떡실신 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호성은 2001년에 은퇴를 하고 웨딩 사업에 뛰어들어 연매출 80억 원의 호성 웨딩홀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사업을 확장할 욕심에 경마 사업까지 하려고 했다가 100억 원 가량의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는 내연녀가 2명이 있었는데 셋 다를 혼자 키우고 참치집을 운영하는 김현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연녀 차하영까지 있었는데 김현숙의 전세금 1억 7천만 원의 일부를 지인과 형 그리고 차하연에게 나눠주고 김현숙과 셋 딸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큰딸이 당시 20살이었는데 바지엔 정액이 묻어 있었다고 하죠. 내 모녀를 살해한 후 전남 화순 인근의 야산에 암매장을 했는데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두 번째 내연녀였던 차하연과 성수대교에서 만나 작별 인사를 한 뒤 한강으로 투신하게 됩니다. 1990년대를 풍미했던 이호성은 결국 살인마로 낙인이 찍혔고 그의 장례식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네요. 수십 년째 야구선수의 사건 사고에서는 단연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6가지 사건 사고를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사건 사고 없는 그런 프로야구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영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